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악덕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시 세입자 보호국을 설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 누왁시 수돗물의 납성분 함유율이 지난 17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셧다운 사태로 봉급을 못 받거나 무급 휴가로 페이첵을 받지 못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1 내지 2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금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악덕 건물주의 횡포와 괴롭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시 세입자 보호국을 설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0일 맨하탄 피터 제이 샤프 극장에서 열린 2019년 신년 연설에서 세입자 보호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입자 보호국을 통해 건물주의 횡포와 괴롭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모든 업무를 전담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No one should be taken for granted. No one should be punished for how they make a living. And that's why today I'm expanding the mission and in fact the name of 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It will now be the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드블라지오 시장은 건물주의 횡포로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서민 아파트를 건설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며 뉴욕시는 새로 신설되는 세입자 보호국을 통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뿐 아니라 시의회, 주의회와 협력해 악덕 건물주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하는 건물주들에게는 벌금 및 건물 압류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 동부 최초 한인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뉴저지주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디 김 의원은 메릴랜드주 존 사바네스 연방 하원 의원이 상정한 공정선거 개혁 법안 사람들을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약속했듯이 의회에서의 첫 번째 활동은 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선거 시스템 및 사전투표제 개선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투표권, 캠페인 자금, 윤리 및 책임의 세 분야로 나뉘어 국민들이 쉽게 투표하도록 하고 민주주의의 힘을 확대해 워싱턴 정가의 부패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 장소와 시간 확대, 자동 투표 신청, 사전 투표 의무화, 부재자 투표 장려와 투표 시스템 현대화 등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기회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외에 총기 폭력 방지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총기 구매 시 모든 사람에게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신원조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저지주 누왁시 수돗물의 납성분 함유율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사에서 또다시 납성분 함유율이 지난 17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204개의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 중 100개의 표본에서 연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이 가운데 90%는 연방 기준보다 납성분이 무려 3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납성분 섬유율을 낮추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왜 최근 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돗물의 과다한 납성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고 성인이라도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뉴욕시는 18,000개의 납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 7,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올해 말까지 고작 1,500개의 수도관만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정부는 교체가 완료되기 위해선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노예 역사를 설명하면서 적절치 못한 시련을 보였다고 파면당한 브롱스 교사가 자신의 파면은 부당한 처사라며 시 당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트리샤 커밍스로 알려진 교사는 브롱스 중학교에서 노예에 대한 수업 중 노예선에서 노예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들의 등을 밟으면서 지나갔다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조사를 시행했고 수업 중에 적절치 못한 판단을 내렸고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교사를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파면당한 교사의 변호사는 그녀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고발당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그녀가 겪은 고통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하면서 봉급을 못 받거나 무급휴가로 페이첵을 받지 못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속속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20일째로 돌입한 셧다운에 화가 난 연방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주의 환경청, 농무부, 교정국,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 공무원 약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트리뷴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첫 급료 지급일인 11일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가운데 절반은 일시 해고 상태, 절반은 보수 없이 일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t's actually impacting us really hard. We're not able to pay a lot of our bills. We're having a hard time trying to even have gas, food. We're having to ask for help from family members that obviously aren't working for the government. It's been hard. 셧다운 사태로 수많은 연방 정부 기관이 예산안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일부 부처의 업무는 아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위 참가자 매트 머코우스키는 정치권의 갈등이 연방 공무원과 공공의 피해를 안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시위에 동참한 민주계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도 이들은 장벽보다도 일자리를 더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시위대는 장벽보다 일자리라는 구호를 연이어 외쳤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1분기에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살피겠지만 연간으로는 1 내지 2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입장을 밝힌 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종결한다는 전망은 시기상조이고 2분기 이후 금융시장과 경제지표 추이를 보며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LG전자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19를 통해 처음 선보인 롤러블 올레드 TV에 대한 주요 외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T 업계 전문 매체는 물론 포워스, 워싱턴 포스트 등 유력 언론들도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2019년 국제전자박람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제품 가운데 하나로 LG 시그니처 OLED TVR을 거론하며 올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인 포브스는 LG전자의 65인치 OLED 롤러블 TV에 대한 별도의 소개 기사를 통해 더 이상 대형 TV가 거실의 중앙을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LG가 이런 경쟁에서는 이긴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Every CES we talk about flexible displays, and that is still true at CES 2019. But this year we are one significant step closer to having rollable displays in our hands. 이 밖에 미국 전문 매체 디지털 트렌드는 최근 전시회에서 본 가장 멋진 TV이다, 마법 같다고 표현했으며 탐스 가이드도 LG전자가 이렇게 경이로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놀랍다고 극찬했습니다.
LG 시그니처 OLED TVR은 세계 최초로 화면을 둥글게 말았다 펴는 플렉서블 TV입니다. 사용자가 TV를 시청할 때는 화면을 펼쳐주고 시청하지 않을 때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말아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의 합법적인 미성년 소녀들이 부모의 묵인과 강요로 인해 강제 결혼을 당한 후 그 배우자의 미국 합법 입국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허점에 어린 여자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최근 10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약 3천여 명의 미국의 어린 소녀들이 남편들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시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인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과 강제 결혼한 다른 나라의 남자들이 이 소녀들의 신랑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자 초청이라는 이민법을 악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들 어린 소녀들을 이용하는 남자들은 그 연령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남성은 49세인데도 15살 소녀의 배우자로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묵인과 강요로 의사결정 능력이 아직 부족한 10대 초반의 미국 소녀들은 심지어 강간을 당하면서까지 억지 결혼을 강요받고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남자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한 소녀는 심지어 파키스탄에 있는 사촌 오빠와 강제 결혼한 남자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한창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꿀 나이에 원치 않는 결혼으로 인생을 망치는 소녀들은 미국의 이민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다음 달 24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공식 사회자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카를 주관하는 영화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여러 유명 인사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후보자를 소개하고 수상자를 발표하는 방식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가 보도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미 NBC 방송 정치 풍자 코미디쇼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처럼 집단 진행 방식의 대본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라이어티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공식 사회자 없이 열리는 것은 30여 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 퀸즈에 살다가 지난해 8월 추방된 전직 나치 노동수용소 무장경비원인 95살의 자키 팔리지가 독일에서 숨졌습니다. 팔리지는 2차 대전 당시 하루 최고 6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폴란드의 트라우니키 노동수용소에서 무장경비원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의 신분을 농부로 위장하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나치 당원 등 경력이 드러나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퀸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결국 추방돼 독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폭염 속에 애완견을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최근 뉴저지주 브릭스타운에 사는 조나단 코레어와 키아라 마르티네즈 등 2명을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기온이 97도로 치솟은 발코니에 13개월짜리 불독을 방치해 결국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불독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브롱스에서 50대 남성이 12살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0일 51살의 카를로스 메디나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메디나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경 엘더 에비뉴 근처에서 10대 소녀를 납치하고 자동차에 태워 페란베이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배를 받던 메디나는 어제 오후 자수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푼남 카운티에서 크레딧 카드 불법 복제를 위한 스키밍 장치가 발견되는 등 관련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푼남 카운티 시리프국은 필립스타운과 사우스 이스트 지역 주유소 펌프에 설치된 크레딧 카드 복제 스키밍 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정부가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한 행사를 엽니다. 버겐 카운티는 오는 14일 해켄색에 있는 카운티 청사에서 한인사회 주요 단체 지도자들과 한인들을 초청해 미국 이주 116주년을 기념하는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요셋 고등학교가 2019-20 학년도부터 한국어반을 정식 수업 과정으로 도입합니다. 사요셋 고등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과 과정 설명회를 갖고 오는 9월부터 한국어반을 처음으로 신설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 새롭게 신설되는 한국어반은 레벨 2류되며 1학년을 이수하면 1유닛의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직업은 마취과 전문의로 조사됐습니다. 임금이 가장 높은 직업 탑 10에 따르면 마취과 전문의가 연봉 중간값 20만 8천 달러로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외과 전문의, 3위는 구강 외과 전문의, 4위는 산부인과 전문의, 5위는 치아 교열 전문의, 6위는 정신과 전문의로 나타났습니다. 9위와 10위도 소아과와 치과 의사로 의사들이 최고 수입 탑 10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1, 2부로 오늘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1부에서는 이 영주권 진행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스폰서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이 네. 스폰서의 고용주와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둘 수가 있잖아요. 몇 가지 경우가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고용주님하고 이렇게 네. 해서 여기 일하고 영주권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갑자기 서로가 미움이 생긴다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사정이 생겨서 네. 내가 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됐다. 네. 아니면은 뭐 망해서 그만두게 됐다. 네. 아니면은 이제 오히려 또 반대로 신청한 네. 사람이 나 다른 데로 가겠다. 네. 아니면 이제 뭐 한국으로 가듯이 더 좋은 잡을 네. 찾아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네. 이제 뭐 다른 데로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그런 사정이 있는 거야 뭐 우리가 관심이 큰 건 없지만 네. 사실 영주권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만둬야 될 입장이 자주 생겨요, 사실은. 네. 그렇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첫째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맨 처음에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어쩌다가 그만두게 되면 미국 법은 미국 사람 또는 미국의 업체를 보호하기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 고용주는 언제든지 그냥 안 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본인이 나 안 하고 나 가겠다 그러면 이 민국에서는 그런 무람정 이렇게 끝내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어보시는 거는 끝내는 거야 뭐 쉽게 끝난대지만 이걸 계속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는 이제 그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식구가 다 거기에 걸려 있는데.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칙은 이렇습니다. 시작하다가 그만두면 그냥 다 끝나고 다시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시작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그러면 좀 쓰고 예. 시간은 시간대로 그렇죠. 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민국에서 그런 그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네. 장치를 몇 가지를 마련했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취업 이민을 하다가 이제 첫째 그 노동청 단계에서 그만두었으면은 방법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네.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민 페티션이라 그래서 펌 노동청 나오고 난 다음에 이민 페티션 I-140이라고 부르는 거가 네. 승인이 나온 다음에는 네. 조금만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날짜를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그 날짜를 나중에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너 옛날에 신청한 그 날짜로 해주마. 네, 그 정도까지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이 영주권 진행을 계속 할 수 있는 완전한 보호를 받는 입장은 네. 노동청 허가 펌이라고 하는 거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민 페티션이라고 하는 I-140 과정을 허락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I-485라고 하는 인터뷰 신청서가 있어요. 네. 그거 신청이 들어가고서 180일이 지나면 그만두게 되어도 고용주님께서 나 이거 망해서는 안 하겠다. 아니면 너 당신 다른 데로 가라 쫓아내고 뭐 싸우고 그래서 그만두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신청한 사람이 같은 업종에 같은 일을 하는 다른 회사로 그냥 갈 수 있어요. 네. 네, 가는 그 방법은 좀 있지만 다르지만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설사 사이가 나빠져서 네. 고용주님께서 나 이 사람 어쩌 싫다 뭐라고 막 이거 나 취소하겠다 그렇게 네. 해도 취소를 해도 네. 계속 살려서 다른 업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만일 다른 업체로 가게 된다면 어허. 그걸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 영주권 그거를 살려서 그렇죠.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그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아니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예전에는 그냥 편지만 보내서 이 새로운 업체가 네. 이런 데서 새로 바뀌어서 아. 영주권을 계속 해준다고 한다라고 네. 가면 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네. 그 485J라고 하는 어떤 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폼을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네. 네. 자기가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예. 가는데 어느 업체를 가느냐를 놓고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내 업체로 갈 수 있냐? 예, 네. 맞습니다. 내 업체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같은 거예요? 일이라면, 네, 같은 일이라면, 네, 맞습니다. 같은 분야, 그렇죠. 같은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분야라기보다는 같은 종류의 같은 일이면 종류의 됩니다. 일. 네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 세탁소 하다가 네. 내 세탁소로 가겠다 그러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내일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